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국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규탄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이번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최근 몇 년 동안의 다른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영내 및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대한 최선의 관여와 침략 억제, 그리고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영향을 보여준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후 3시 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하고 이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또 압도적 대응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2일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북한의 행위는 일본과 영내뿐 아니라 국제사회 다른 구성원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우리는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으며 북한 당국을 강하게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도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타이완 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실험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지속적인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여러 도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권위주의의 확산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 번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복귀해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유럽연합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북한은 불법 행위를 멈추고 외교를 재개해야 하며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영국과 호주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전날 미국이 관련 제재를 내놓은 데 이은 조치인데 영국과 호주는 이번 제재가 국제 파트너들 간의 공조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이 17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대 석유 거래와 관련해 북한 및 러시아 기업 3곳과 러시아인 1명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북한의 백양산 해운과 이런 운송에 관여한 선박이 러시아 보스토니치 항에 입항하는 것을 허용한 보스토니치 항 터미널 운영사 보스토치나야 항만회사, 또 토폴리보 벙커링의 이사인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보르토니코프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각국 내 자산 동결과 신탁 서비스 제재, 그리고 여행 금지 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 군사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석유 제품에 대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러시아와 북한의 악의적인 노력을 부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이번 신규 제재는 국제 파트너와 공조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불법 무기 대 석유 거래까지 의존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영국은 계속 북한과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호주도 국제 파트너들과 공조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자 공급과 관련된 기관 6곳에 대해 금융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의 불법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및 사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호주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러시아와 북한의 책임을 묻고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호주의 이번 발표는 앞서 미국이 지난 16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개인 2명 및 기관 3곳에 제재를 부과한 뒤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석탄 유입이 재개된 북한 라진항에서 처음으로 초대형 선박이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이 포착돼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됩니다. BOA가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7일자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서쪽 부두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길이 190m의 초대형 선박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러시아 전용 부두는 지난달 7일부터 주변 공터에 석탄 유입이 재개되면서 주변이 온통 검은색 석탄으로 뒤덮였던 곳인데 이날 포착된 선박에도 검은색 석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가득 실려있는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현재 해당 선박의 국적이나 향후 행선지, 석탄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초대형 선박이 석탄을 가득 실은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해당 선박이 부두에 있던 석탄을 싣고 해외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이번 선박의 석탄이 북한산이고 해외로 향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산가족 특별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미국 의원들이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벌여온 입법 노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7월 19일 이산가족 상봉 법안 표결을 앞두고 하원 본회의장 연단에 선 영킴 의원. 자신의 시어머니도 실향민이라면서 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My mother-in-law was one of the many Koreans who made the brave journey across the 38th parallel line to bring her family to South Korea. She crossed 5 times to go back and forth and bring family members across to South Korea. As an immigrant from South Korea whose family lived through the Korean War, and now as one of the first Korean American women to serve in Congress, I am proud to use my voice in support of this issue that is deeply personal to me and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법안은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이 북한 내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찬성 415표,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미셸 스틸 하원 의원도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Actually, my both parents fled from North Korea, and they had really one of my great aunt died without meeting her first son. 미국 의회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습니다. 미시간주의 존 코니어스 전 민주당 하원 의원, 텍사스주의 샘 존슨 전 공화당 하원 의원, 뉴욕주의 찰스 랭글 전 민주당 하원 의원, 그리고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일리노이주의 마크 커크 전 공화당 상원 의원 등 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 의원들이 앞장섰습니다. 특히 하원에서는 2001년 처음으로 미국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이듬해 2월에는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지난 2017년 46년간의 의원 생활을 마친 올해 93세의 찰스 랭글 전 의원은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많은 의원들이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fact that their families cannot be reunited, and many Koreans have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still have their families held by human beings who are Koreans but happen to be communists makes no moral sense.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지원 조항이 포함된 200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이산가족 관련 첫 법률이기도 합니다. 이후 의회에서는 거의 매 회기 관련 결의안이 채택됐고 매 회기연도 국무부 지출 법안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문구가 담기고 있습니다. 2020년 캘리포니아에서 첫 한국계 여성 의원으로 당선된 공화당의 김희영과 스틸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계인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 또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둔 뉴욕주의 그레이스 맹 의원과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 의원,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That program had to do with when North Korea enables the South Koreans to engage with their families, and when that happened, I wanted to enable the Korean Americans to also be able to reconnect with their families in some way. And I think as Americans who support our very strong ally in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we want to encourage North Korea to help with this reunification. It's just a humanitarian gesture that is very important, but also make sure that we're raising this in different forums to show the American people care about this. 이 같은 노력으로 2021년 하원을 통과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화상 형식으로라도 상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협조를 구하라는 내용으로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나아가 영킴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한국 정부 및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와 화상상봉 등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올해는 한인 밀집 지역주인 버지니아주의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과 제니퍼 웩스터 민주당 하원 의원이 힘을 합쳐 미국 정부의 한인 이산가족 정보기록 구축을 요구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고 지난 2월 법안 발의 약 일주일 만에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와 북한을 확산 금융 위협이 가장 큰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무부는 16일 공개한 2024 테러 및 불법 금융 퇴치 국가전략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불법 조달과 수익 창출 노력의 범위와 정교함 때문에 가장 위험도가 높은 위협 행위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확산금융 방지 체계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지목하고 북한은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산금융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WMD의 개발과 생산, 이전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미한일 3국 협력 관련 결의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 등 3국 협력에서 더 원대한 야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면서 외교와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윌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소중한 동맹국이라며 우리는 미한일 3국 협력을 통해 계속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나토의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나토는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군사위원회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32개국 국방수장들이 이 문제와 나토 새 방위계획의 실행 가능성, 또 나토 영내 전투전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세계에 보여줬다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없으며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의 도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나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회의에서 아나톨리 바르힐레비치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장은 최근 전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각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정유시설 등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했다고 17일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이 공격으로 러시아 남서부 흑해 연안 도시 투합세의 한 정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흑해 남서쪽 도시 세바스토폴 소재 변전소도 요격으로 인한 파편이 떨어져 손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군 방공체계가 우크라이나 드론 102기를 파괴했으며 이 중 90여 기는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과 크림반도 상공에서 요격됐으며 흑해 함대는 크림반도 인근 해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수상 무인정 6척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밤사이 공격에 총 몇 기의 드론을 동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을 시찰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군이 이 전선 한 곳에서 하르키우 방향으로 10km가량 진격했지만 현재 상황은 안정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인도주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임시부두가 가동을 시작했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전 9시경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이 임시부두를 통해 해안으로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시부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물자 반입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추가 원조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많은 국가들과 인도주의 단체들이 기부한 원조 물품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미군은 이 과정에서 가자지구 해안에 발을 내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가자지구 연안 지중해를 통해 인도주의 지원 물자 전달 계획을 밝혔으며 미군은 이곳에 임시부두를 건설하기 위한 장비 등을 실은 선박을 보냈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군도 육로를 통한 인도주의 물자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6일 소셜미디어 X에 가자지구 남부 케렘 샬롬과 북부 에레즈 검문소를 통해 인도주의 지원 트럭 365대가 가자지구로 들어갔으며 여기에는 트럭 38대분의 밀가루와 7만 6천 리터의 연료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무부 관리인 길라드 노암 씨는 17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틀째 열린 청문회에서 이스라엘을 관련 혐의로 제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장은 사실과 정황에서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자지구 전쟁은 비극적이라면서도 대량 학살은 없었다고 말하고 남아공의 이번 제소는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신성성을 훼손하는 터무니없는 악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암 씨는 또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은 민간인이 아니라 인질과 무장 세력들을 가자지구 밖으로 몰래 내보낼 수 있는 지하 갱도망 등을 갖춘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문회 첫날인 16일 남아공 대표로 출석한 부시무지 마돈셀라 네덜란드 주재 남아공 대사는 재판부에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가자지구 전체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철수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